네, 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가 특히 더 많이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소식들을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6가지 내용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기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글로벌 판매가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역성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악재가 될지 수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진짜 극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하마스 군사 조직의 지도자가 폭격에 사망했다는 얘기들, 그리고 시총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의 순위 변경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롯데지주의 비상 경영 돌입과 LCC TA 항공 그리고 백일해와 관련된 이런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먼저 6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완성차 5개사의 7월 글로벌 판매량이 나왔는데 65만 8천 대였습니다. 수출, 내수 모두 부진하면서 석 달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지도자가 지난달 이스라엘 폭격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이 뜰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지주가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계열사의 경영 지원을 늘리고 지주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지분 10%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들 최재 주주와의 지분율은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갈등 관측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백일해 그리고 수족구병까지 한여름에 감염병 비상이 걸리게 되면서 진단키트나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완성차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판매량에 대해서 계속 피크아웃이 아닐까 이런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를 확인시켜줄 수 있을 만한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글로벌 판매 실적이 내수 부진과 더불어 수출까지 꺾이게 되면서 석 달 연속 역성장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에 따르면 국내외 판매 실적은 반조리 제품을 포함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2% 감소한 65만 8,297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모습이었는데요. 5개사의 국내 판매는 같은 기간 4.1% 줄어들게 됐고 해외 판매는 1.8% 감소했습니다. 일단 내수 판매량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호실적을 내게 되면서 역성장, 그러니까 기저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수출 부진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기차 캐즘에 따라서 선적 물량이 감소했고 결국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봤을 때는 내수가 좀 침체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아와 르노코리아 두 곳만이 수출 선방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국내에서 2.6% 감소한 5만 6,009대, 해외에서도 1% 감소한 27만 5,994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차 판매량 3달 연속 감소세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역시나 이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여기서 언급됐던 종목들 가운데 상장사들 현대차와 기아, KG모빌리티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얼마 전에 하마스의 제1 지도자가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역시나 지난달 공습에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사령관 데이프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역시 X에 별도의 글을 올려 7월 13일 가자 지구의 빈라덴으로 불리고 있는
살인마 무함마드 데이프를 죽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알카삼 여단은 지난해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을 주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갈란트 장관은 하마스 군사조직 명단을 그려놓은 벽면의 도표 위에 메뉴에 적혀있던 데이프의 이름을 자신이 검은 펜으로 지우는 모습까지 함께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데이프의 사망을 두고 군사통치 조직인 하마스를 소탕하고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한 이틀날 살라메가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데이프의 생사는 그동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측에서 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관련해서는 해운주들 움직임, 중동 긴장에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KSS 해운까지 결국에는 해운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렇게 하마스에 대한 공격 자체가 후티 반군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흥하해운 어제 시간외에서도 6% 상승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좀 지도고 바이오 종목들이 될 수 있을지 최근에 시장 흐름을 읽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알테오젠이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최근에 주가에 대해서 많이 격차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 에코프로비엠과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차이는 8,500억 원, 그러니까 7월 31일 기준으로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무려 24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같은 기간 57% 주가가 하락했고요. 이렇게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은 지난 2월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SC를 독점 계약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이오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들도 있고요. 금리 인하 환경 속에서 확실히 제약 바이오 섹터들 조금 더 힘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전방산업인 이 전기차 업계 수요 정체가 길어지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에도 그대로 영향을 줬고요. 실제 에코프로비엠 실적 자체가 2분기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의 목표가를 증권가에 대해서도 이 알테오젠은 계속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이 하향하는 리포트들 나오게 되면서 어제도 장 초반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알테오젠 한 번 더 체크해드리면서 알테오젠 차트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올 한 해만 240% 급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왔던 소식 이후에 3월에 한 차례 급등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잘 눌러줬다가 6월부터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7월 흐름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과의 시가총액 과연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롯데지주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돌입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각 계열사의 경영 활동 지원을 늘리고 지주사와의 협력 역시나 강화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원들은 주말에 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상경영 상황에 맞게 그룹의 경영 상황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롯데 계열사들 가운데 업황이 실제로 부진한 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보신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까지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임원의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출장을 줄이고 집중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롯데지주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도 개별적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명 소노그룹이 W밸류업이 보유하고 있었던 티웨이 항공의 지분 10%를 70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앞서서 소노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티웨이 항공 지분 14.9%를 매입했던 대명 소노그룹은 이번에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인 티웨이 홀딩스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격차를 4%포인트 수준까지 크게 줄였는데요. 실제 대명 소노시즈는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투자 목적 회사인 W밸류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이 10%를 708억 5,968만 원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다라고 목적을 밝히기는 했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주주와의 이 지분율을 보시면 29.74%를 기록하게 되면서 대명 소노 그룹과 함께 봤을 때 4%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대명 소노 그룹이 두 차례나 티웨이 항공의 주식을 매입하기
하기도 했었고 이와 관련돼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명 손우그룹이 4에서 5% 정도의 지분만 소폭 확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주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앞서 대명 손우는 JC 파트너스가 보유한 에어프레미아의 지분 인수를 검토했지만 인수 가격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생기면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대목인데요. 대명 소노시즌, 티웨이 항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어제 시간에서 대명 소노시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티웨이 항공도 2% 정도 시간외에서 소폭 올랐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소폭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65세 이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5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영유아층과 청소년층에서는 수족구병이나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이 국정 현안에 오른 것은 그만큼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함께 방증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91명에서 넷째 주에는 465명까지 4주 사이에만 5.1배 늘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64.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고요. 감염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까지 유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마스크 쪽으로 KPM테크라든지 진단키트, 수젠텍, 약 쪽으로는 진한생명계와 그리고 메디콕스까지 함께 관련된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